So, welcome to the special seminar hosted by Department of Physics and also the Graduate School of Quantum Science and Technology. Today's speaker is actually Sunon Choi from MIT. I think, unfortunately, this lecture will be delivered in Korean. So, 나도 영어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죄송하지만 이제 이 분야가 조금 우리한테는 많이 이제 배워야 될 분야고 그래가지고 호스트를 하면서 한글로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Sorry for the foreign audience sitting here. 그렇지만 한글로 이제 될 거고요. 특별히 이제 블랙보드에 이렇게 판사하시면서 강의하실 거라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스피커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최순원 교수님은 캘텍에서 학사학위 하셨고 2012년에 박사학위를 이제 2018년에 하버드에서 하셨고요. 미셸 루킹 그룹에서 하셨고, 그 이후에 이 UC 버클리에 아주 이제 좋은 포스닥 펠로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밀러 펠로우입니다. 네, 밀러 펠로우 계시다가 2021년부터 MIT에 지금 교수로 계시고요. 상도 많이 받았는데 뭐 앞으로 더 좋은 상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렉처 타이틀은 How to Build Qubit 5 Key Ideas로 강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최순원 교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잘 작동되나요?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제가 발표 혹은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는 분명히 이제 학부생 수준 혹은 이제 1학년 수준으로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티끌티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예. 사실 제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를 저는 카이스트에서 거의 매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지키진 못했지만 제 마음가짐으로는 항상 이제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 카이스트에 와서 발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나름의 전통을 유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전통을 깨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연구 발표를 하는 것보다 이제 양자 물리학, 양자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이제 양자 정보 과학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인트로덕터리 베이시스 레벨로 정말로 학부생 3, 4학년 수준 혹은 대학원생 1학년 수준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렉처 형식으로, 튜토리얼 형식으로 이제 어떻게 큐빗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렉처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시니어 분들은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론과 실험이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론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면 좋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실험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험에서 이런 거 결과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 그건 이러한 이론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론이 개발되기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이제 이론가입니다. 제가 구분하는 이제 이론가랑 실험가의 기준은 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이제 실험을 하는 분은 실험가고, 실험을 할 줄 못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분은 이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랑 이론을 둘 다 한다 그럼 제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이죠. 당연히 이론도 잘 하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이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타이틀은 굉장히 이제 프랙티컬한 부분일 거예요. 큐빗을 실험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구축하는가. 그런데 제가 실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실험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abstract한 하지만 robust한 theory 아이디어가 이제 실험에서 구현을 됐을 때 큐빗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How to Build Qubit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이 5가지 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이 첫 번째 부분만 완료를 하면 성공적인 렉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라도 시간이 더 된다면 특정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examples of 이제 quantum computing architecture에 대해서 이제 스페시픽하게 예를 들면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라도 정말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에러를 캐릭터라이즈 할지 에러랑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하는지 그 컨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까지 못 간다면 제가 다음번 렉처를 할 때 연달아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제 how to build qubit, 이제 build qubit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피직스는 결론적으로 퀀텀 메카닉스는 결국엔 슈레딩거스 이퀘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이렇게 디터민 돼 슈레딩거스 이퀘이션으로 되겠죠. 이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이나믹스를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이퀘이션 하나가 이제 임플라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스테이트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이 웨이브 펑션 싸이가 디파인된 힐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는가. 그건 이 이퀘이션에 써 있지는 않지만 임플라이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해머토니안 오퍼레이터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어디 얼마의 값을 취하는가. 굉장히 이제 이 시스템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피지컬한 이퀘이션입니다. 근데 좀 더 앱스트랙트한 레벨로 가면 우리가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특히 퀀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자주 드리는 게 서킷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제가 노테이션을 썼는데 제가 라인을 그리고 이제 슬래시를 했다라는 거는 큐빗을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큐빗의 n개를 얘기한다는 걸로 이제 슬래시를 그었고요. 이 0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큐빗은 이제 0, 1 이런 두 개의 퀀텀 스테이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 이니셜 스테이트 이제 일반성을 잊지 않고 00000인 스테이트를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엡실론은 이제 퀀텀 채널입니다. 유니터리 이볼루션일 수도 있고 유니터리가 아니라 어떤 오픈 시스템 다이나믹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마크는 이제 관측계 이제 볼트미터 같이 생긴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을 하는 거죠. 결국 결과값을 얻는 거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슈레딩거스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서킷 다이어그램으로 그걸 가는지 이건 앱스트랙트 픽처고 이건 굉장히 피지컬 픽처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how in the lab 이 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되게 디테일 오리엔티드 되고 플랫폼 스페시픽하게 하는 것보다 일단 인투이션은 뭔지 그리고 이런 매핑을 할 때 우리가 만드는 어썸션은 뭐고 그 어썸션으로 인한 이제 리미테이션이 뭔지 오늘 드리는 렉처는 사실 제가 실제로 MIT에서 이제 그 퀀텀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 2 그레듀얼 레벨 과정을 할 때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수업을 맡기 전에 다른 분들께서 수업을 맡으셨을 때는 이 강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새롭게 넣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익사이트 되는 거는 이 분야가 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때로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분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론가들이고요. 이 부분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험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연결이 어디서 브레이크다운 하는지도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어썸션을 이렇게 만들었고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근데 그런 거 알아야 제 생각에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모르면 주어진 플랫폼 안에서만 연구 주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어떻게 브레이크다운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더 리서치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 1이자 이제 가장 큰 부분인 이제 5 key ide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큐빗을 디파인 한다. 이렇게 앱스트랙트 디파인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4개의 태스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identify Hilbert space. Hilbert space에서 특정 two dimensional sub manifold를 찾아서 걔네를 둘 중에 하나를 0, 나머지 하나를 1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 퀀텀 두 스테이트를 어떻게 identify 할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큐빅 스테이트를 어떻게 coherent하게 manipulate 할 수 있을까? coherent manipulation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ingle qubit rotation이 있고요. 또 하나는 two qubit interaction, two qubit entangling gate 같은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entangling gate는 이제 inter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하니까 별도로 더 일레보레이션을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이런 coherent manipulation interaction이 아니라 initialization and readout이 있습니다. 이 so-called spam이라고 하죠. state preparation and measurement. spam.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state preparation and measurement. 넘버 4는 1, 2, 3이랑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구분되냐면 1, 2, 3은 closed quantum system에서도 define 되어 있지만 우리가 initialize 하거나 measurement 하는 거는 unitary operation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cessarily 우리가 시스템을 오픈해서 외부 environment랑 컨택을 하고 necessarily classical degrees of freedom으로 이제 인포메이션을 바꾸는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 번째로 따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에서 그 realize 해밀토니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H0고 하나는 HCT입니다. 자, H0는 어떻게 디파인을 할 거냐면 quasi-static 컴포넌트예요. 이제 완전히 스태틱한 컴포넌트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퍼폼하는 타임 스케일에 비해서 충분히 느린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갖거나 매그네틱 필드를 가했을 때 그 필드를 우리가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렇게 바꿀 수 있거나 이제 오전 오후 바꿀 수는 있지만 실험을 하는 와중에 뭐 1나노세컨드 만에 빠르게 변화시킨다라는 건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스태틱 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HC라고 했는데 여기 C가 나타나는 의미는 이제 컨트롤이에요. 다른 부분은 타임 디펜던트 컴포넌트입니다. 여기서 말한 타임 디펜던트는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레이저를 껐다 켰다 혹은 레이저 자체도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오실레이션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 이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은 이 H0를 이용해서 큐빗을 아이덴티파이를 할 거고요. HC를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H0를 가지고 첫 번째 아이덴티파잉 힐버 스페이스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H0는 hermitian matrix니까 이걸 다이거널라이즈 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이걸 다이거널라이즈 했다고 칩시다. 사실 실험적으로는 H0가 어떤 값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다이거널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퀀텀 메카닉스에 의하면 해밀토니안의 hermitian matrix여야 되니까. 다이거널라이즈 하면은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어서 에너지 아이겐 밸류 엡실론 알파가 있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이제 알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퀀텀 스테이트 알파를 실험적으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시간에 따라서 그게 E2 마이너스 I 엡실론 알파 T로 이제 타임 이볼루션이 되겠죠. 이제 저는 이론가기 때문에 H 반은 1로 셋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배운 내용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이 엡실론 알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은 이 엡실론 알파가 이제 하모닉하게 스페이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값이라 그러면 H0가 예를 들면 2분의 1이다. 그러면 엡실론 제로는 여기 엡실론 1은 2분의 1 더하기 1, 엡실론 2는 2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1만큼 차이 나는 게 할모닉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교과서 버전이죠. 할모닉. 실제 자연에서는 완벽하게 할모닉한 거는 리얼라이즈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프록시메이트하게 충분히 할모닉한 거는 이제 많이 있죠. 실험상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N 할모닉한 게 있어요. 그냥 할모닉하지 않고 그냥 arbitrary하게 제너릭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 스페이싱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걸 N 할모닉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제너리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특정 에너지 레벨이 두 번씩 나옵니다.
예를 들면 혹은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에너지 디제너시가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시스템에 어떤 시메트리가 있다. 그럼 그 시메트리로 인해서 2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펀더멘털 시메트리가 아닌 이상 뭔가 텀을 가져요. 예를 들면 자기장을 걸어준다든지 아니면 볼테이지 바이어스를 걸어준다든지 해서 디제너시는 웬만하면은 항상 이렇게 브레이크할 수가 있어요. 시프트를 해가지고 디제너시가 없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제너리트한 스펙트럼은 이제 엔하모닉 스펙트럼으로 일반적으로 가게 되죠. 또 우리가 지금 너무 앱스트랙트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토믹 피직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톰 에너지 레벨은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일렉트로닉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이제 뉴클리어 스핀이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얘는 뭐 이제 일렉트론이 익사이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스핀과 뉴클리어 스핀이 어떻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이 굳이 따지자면 엔하모닉이지만 좀 더 익스플리시하게 이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큐빗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큐빗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이제 하모닉한 경우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조만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모닉한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4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는 결국에는 엔하모닉한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 2개를 아무거나 고르면 그러면은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 2개를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얘네 2개를 이렇게 고를 수도 있고요. 얘네 2개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고르든지 상관없고 우리가 나머지 4가지 키 아이디어를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거 2개를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0, 그 중에 하나를 1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큐빗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이제 컨벤셔널한 어프로치입니다. 이제 아토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 2개를 쓰기도 하고요. 얘네 2개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를 해도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렇게 퀀텀 인포메이션을 인코드하면 예를 들어 어떤 스테이트 파일을 인코드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퀀텀 앰플리튜드에 인포메이션이 가게 되겠죠. C1, C0, C1 이 앰플리튜드를 인코드를 하면은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이제 C0랑 C1이 이제 큐빗 정보를 인포메이션 하게 되겠죠. 근데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웨이브 펑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타임 에볼루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C0 이출이 I 엡실론 0 T 0 여기 C1 입실론 I1 T1 이렇게 타임 에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텀 스테이트가 가만히 있는 경우는 실제로 없습니다. 거의 항상 퀀텀 스테이트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 페이즈를 어큐뮬레이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디제너시가 있는 경우에 스테이트를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relative phase는 0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디제너시를 깨서 우리는 스테이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100% 거의 99.9% 이제 페이즈를 어큐뮬레이트 하게 하는데 커뮤니티에서는 큐빗을 디파인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요 타임 디펜던트한 컴포넌트도 다 포함을 시켜서 요거 전체를 제로 바 그리고 요거 전체를 원 바라고 해서 타임 디펜던트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걔를 큐빗 베이시스로 선택을 합니다. 이거를 잘곤으로는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페이즈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이게 같이 로테이션을 하고 있으면 그 프레임 내에서는 이제 컴포넌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쿼텀 스테이트를 적을 때 타임 인디펜던트하게 C0 그 대신 이 베이시스 스테이트가 타임 디펜던트 하게끔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에 들어가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키 아이디어입니다. Number one, qubit in rotating frame.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큐빗을 아이덴티파이 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코히런트하게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까요? 코히런트하게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HC of T를 씁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큐빗을 디파인을 할 때 0과 1을 H0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로 디파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by definition 컨트롤 필드가 없으면 컨트롤 필드를 우리가 다 꺼버리면 혹은 컨트롤 필드가 꺼 있는 경우에 해밀토니안을 H0라고 하면 by definition 얘네들은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up to phase 얘네는 스테이블한 퀀텀 스테이트예요. 그리고 그 퀀텀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뭔지는 절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 웨이브 펑션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얼마고 하는 거는 우리는 절대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티오리스트만 하는 일이고 실험에서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측정하면 되니까. 캘리브레이션 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렉처에서도 계산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컨셉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컨셉만 알면 되지 계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프리시전 메저먼트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제 그 경우는 포함을 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럼 코헤런트 매니플레이션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디테일한 거는 우리가 몰라도 얘를 코헤런트하고 하이 프리시전으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헤런트 매니플레이션. 일반적으로 타임 디펜던트 해밀토니안을 이 H0의 에너지 아이겐 베이시스로 쓸 거예요. 그러면 타임 디펜던트 하니까 타임 디펜던트한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당히 유니니스 파라미터를 바꿔주면은 매트릭스 엘리먼트 이제 IJ, J 스테이트를 I로 하는 매트릭스 엘리먼트 에타 IJ가 있습니다. 에타 IJ는 적당히 추스한 매트릭스 엘리먼트고요. 유니니스 파라미터고요. 오메가 T는 나머지 타임 디펜던스를 전부 컨테인하고 있습니다. In general 우리가 이 IJ를 일반적인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로 했으니까 그 어떤 값도 정확히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시메트리로 의해서 이제 프로텍트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시메트리를 깼다고 어스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타 IJ는 0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0과 1을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 0이었던 스테이트를 1로 보내려면은 그 텀만 키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컨트롤 해밀토니안을 텄을 때 이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을 1로 보내려고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이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모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동시에 켜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0과 1 사이만 매니플레이트하고 나머지로는 파퓰레이션에 가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정확히 0이 아닌 걸 알면서도 0과 1 사이에서만 파퓰레이션이 움직이게끔 할 수 있을까요? 네. 에타 아이젠은 2x2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이 힐버 스페이스 디멘션이 D면 D by D 매트릭스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엑스포넨셜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에타 아이젠은 모든 디퓨저 프레임 다 한 겁니다. 단지 베이시스를 에너지 아이겐 베이시스로 한 거예요. 네, 그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넌트리비얼한 퀘스천이죠.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모든 얼투얼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있는데 어떻게 0과 1만 컨트롤 할까요? 그렇죠. 만약에 두 개의 텀이 있다. 일렉트릭 필드도 있고 매그네틱 필드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뭐지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HC1, HTC2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HC를 내가 한 가지 타임 디펜던스만 인트로듀스한 하나의 텀이라고 합시다. 오늘만. 예. 실제로는 이런 걸 여러 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타 1, 에타 1, 1 이제 2, 3 이런 식으로 컨트롤 납에 따라서 이제 각각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rotating frame. 네. rotating frame. 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예, 프레임이라는 거는 베이시스 초이스거든요. 퀀텀 메카닉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0 스테이트랑 1 스테이트를 베이시스로 잡지 않고 0 bar 이거 전체가 0 bar예요. 예, 엡실론 타임 디펜던스가 있고 1 bar. 그러니까 베이시스 스테이트 자체가 페이즈 로테이션 하고 있죠.
그 프레임을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이시스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베이시스에서는 앰플리튜드가 C0랑 C1이고 타임 디펜던스가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베이시스의 페이즈가 이제 로테이트 하고 있는 경우. 페이즈로 이게 로테이션이잖아요. 이제 코사인 I 오메가 t 이제 사인 I 오메가 t니까 이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돌고 있는 게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입니다. 네. 요 핵심 이 두 번째 컨트롤을 하는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는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이에요. 스펙트럴 세퍼레이션. 스펙트럴 세퍼레이션. 그리고 이게 왜 엔하모니시티가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고 간단하게 오메가 t가 어떤 오메가 제로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오메가 제로 over 2 e to the I 오메가 t 플러스 e to the minus I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이 익스프레션을 여기다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리고 요 ij를 I 바 j 바로 써줄 겁니다. I 대신에 i를 I 바 곱하기 e to the I 오메가 I t로 할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왜냐하면 이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얘가 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t만큼 레프트 프레임으로 가려면은 이제 플러스 I 오메가 t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써지냐면 HC of t는 오메가 0 over 2 sum over I 알파 베타 에타 알파 베타 e to the I epsilon 알파 마이너스 epsilon 베타 t 더하기 I 오메가 t 더하기 헐미션 컨주게이트 하고 알파 바 제타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네요. 헐미션 컨주게이트이 아니라 epsilon 알파 마이너스 epsilon 베타 빼기 I 오메가 t 하고 알파 바 베타 바 이렇게 됩니다. substitute를 하면은 그냥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얘를 매트릭스로 이제 finite dimension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트릭스로 써주면 이 전체 스케일러 이제 오메가 0 over 2가 있고 여기가 이제 에타 0 0 에타 0 1 이렇게 딱딱딱 에타 1 0 에타 2 0 이렇게 딱딱딱딱 엘리멘트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엘리멘트들이 이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에서 이게 로테이팅 베이시스에서 이게 타임 디펜던트가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애초에 그 필드 자체가 오실레이션 하니까 그 타임 디펜던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이걸 적었으니까 페이즈 자체가 로테이트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의 조합으로 얘네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다 타임 디펜던트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수한 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엡실론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베타가 오메가랑 정확히 같으면 그러면 이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지겠죠. 말하자면 우리가 타임 디펜던트 컨트롤을 레저넌트하게 특정 트랜지션 이제 그 아이겐 밸류의 디퍼런스랑 맞춰주면 그 텀은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텀들은 타임 디펜던스가 인 제너럴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0과 1을 선택했는데 얘랑 얘를 선택했는데 얘네의 에너지 디퍼런스가 델타라고 합시다. 다른 모든 페어를 다 고려했을 때 그 에너지 디퍼런스가 델타인 페어가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해요. 혹은 그런 스테이트가 우리가 좋은 스테이트, 좋은 큐빅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애를 선택을 하면 그리고 그 프리퀀시로 드라이빙을 하면 나머지 모든 매트릭스 엘리멘트는 얘네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근데 특정 매트릭스 엘리멘트 가령이 0, 1, 0, 1 얘네만 안 돌고 있어요. 페이즈를 안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on average 우리가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른 애들이 돌고 있는 것보다 충분히 느리게 가해주면 나머지는 페이즈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타, 알파, 베타, a to the 마이너스 엡실론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베타 플러스 오메가 t니까 요만큼의 속도로 돌고 있는데 on average 얘가 빨리 돌고 있으면은 0으로 approximate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0으로 할 수가 있어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는. 요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큐빗을 잘 적당히 선택해서 다른 모든 트랜지션이랑 에너지가 다르게끔 그렇게 했을 때 그 트랜지션만 컨트롤을 아이솔레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separation of 이제 spectral separation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왜 하모닉 레벨을 쓰면은 큐빗을 만들기 힘들지가 설명이 돼요. 얘랑 얘 에너지 트랜지션이랑 얘랑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랑 얘도 똑같고 모든 교합을 해도 똑같은 레저넌트인 경우가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스테이트만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장비를 만들 때 어떤 퀀텀 시스템이든 관계없어요. 하모닉한 것만 아니면 에너지 레벨을 잘 봐서 스페이싱이 다른 거랑 레저넌스가 겹치는 게 없게끔 그 중에 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골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잘 안 나온다? 그럼 아무 파라미터나 대충 바꿔봐요. 해밀토니안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런 거 바꾸다 보면 언젠가는 그 페어를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게 정확하게 같을 확률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시메트리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항상 큐빗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만약에 큐빗을 그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로 하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큐빗이 에너지 디퍼런스가 델타예요. 그리고 큐빗 하나 또 만들어요. 근데 그 큐빗은 제가 일부러 이제 델타 1이라고 치고 얘를 델타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타임 디펜던트를 필을 가했을 때 그걸 델타 2에 레저넌트하게 하면 요 큐빗만 컨트롤하고 요 큐빗은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델타 1하고 델타 2의 차이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다른 큐빗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 레벨이 전부 다 이제 에너지는 얼마든지 시프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델타 1, 델타 2, 델타 3, 델타 4 이런 식으로 레벨이 될 수가 있겠죠. 얘들이 다 다르면 제가 걔네를 인디펜던트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글 같은 데서 큐빗을 인디비주얼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큐빗 하나하나가 전부 다 피지컬 프리퀀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보낼 때 그 프리퀀시가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가 정확히 어디에 튠되어 있냐에 따라서 몇 번째 큐빗을 컨트롤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 델타 1, 이게 델타 i가 전부 다 달라야 되는데 이게 10개가 넘고 20개, 30개, 40개, 50개 되다 보면 이 겹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 이 델타의 레인지가 아비터리한 게 아니라 피지컬한 지오메트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릭트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겹치는 거를 한두 개씩 넣습니다. 다만 걔네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요. 그러면 완벽하게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이 있지는 않지만 스페이셜 세퍼레이션이 있겠죠.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에 조합을 적당히 활용을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컨트롤 합니다. 이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특정 트랜지션을 어드레스 하기 위해서 그 오퍼레이터를 파인 튠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에타 ij가 얼마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어떤 프리퀀시로 해야 얘가 레저넌트하게 커플되는지를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저넌스를 찾으면 거기서만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레저넌스에서 매트릭스 엘리멘트 ij가 얼마인지는 실험적으로 이제 값을 측정을 해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거 고려해서 해요. 그런 걸 크로스톡이라고. 크로스톡은 뭐 그런 것도 포함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고려를 해야죠. 네. 어비어스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너무 이제 이 렉처의 스코프하고는 이게 너무 넘어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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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고로 정수배라고 그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타임 디펜던스가 코사인이면은 프리퀀시 컴포넌트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코사인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퀘어 웨이브다 그럼 하모닉스가 있겠죠. 그럼 정수 배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거 만들기 힘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다 이제 코사인이고 사인이기 때문에 하모닉스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이 프리시전을 추구할 때는 하모닉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맞게 다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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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거는. 네, 그거는 하드웨어마다 좀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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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냥 그 이런 전자 회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슈퍼통인지 큐빗을 했든지 예를 들어 아텀을 가져왔다고 해봐요. 이제 아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텀 레벨이 이렇게 생겼고 얘랑 얘 트랜지션을 이제 큐빗이라고 디파인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아텀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텀에 얘랑 얘 트랜지션을 큐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레이저를 쏠고 싶은데 레이저 빔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만 건드리거나 얘만 건들 수가 없고 레이저가 항상 둘 다 동시에 건드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지금 아톰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꼭 아톰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NV 센터 뭐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디펙트라든지 퀀텀 다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자기장을 이렇게 자기장 그레디언트를 걸어줘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이 아톰의 요 트랜지션이랑 이 아톰의 요 트랜지션이 값이 다르겠죠. 트랜지션의 그 프리퀀시 그 디퍼런스가 다르겠죠. 그랬을 때 요게 하나는 요거는 트랜지션이 델타 1, 얘는 델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예, 무슨 말이냐면 이 라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이 오메가 t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오실레이션 프리퀀시니까 이 프리퀀시를 우리가 큐빗으로 쓰기로 결정한 그거의 에너지 디퍼런스에 딱 맞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테이팅 프레임에서 요 텀이 0이 되게끔 타임 디펜던트 텀이 안 움직이게끔 항상 1이 되게끔 그렇게 튜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하려면 근데 여기를 컨트롤 요거를 0으로 만들려면은 엡실론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베타가 오메가가 되게끔 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1로 그 컨스턴트로 만들면 나머지 하나는 로테이팅 하니까 on average 0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분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3번 이제 identify hilbert space도 했고 그걸로 coherent manipulation 했으니까 이제 interaction 어떻게 할까요? 인터랙션도 이제 같은 스피릿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막 파인 튜닝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하지 않은 상태로 인터랙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큐빗 하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서 얘 에너지 디퍼런스가 델타 1이고 또 다른 큐빗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아톰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가 이제 델타 2예요. 사실 두 개의 퀀텀 디그리스 프리덤이 가까이 있을 때 걔네들의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인터랙션을 없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아이솔레이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인터랙션이 없겠지만 가까이 가져가면은 뭐가 됐든 간에 인터랙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가상의 경우죠. 인터랙션이 없는 가상의 경우에 에너지 레벨을 그려주면 총 스테이트가 4개가 있어요. 0, 0, 0, 1, 1, 0, 1, 1이 있는데 걔네 레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0, 0, 0, 1 그거는 얘가 에너지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요 에너지 디퍼런스는 델타 2고 1, 0, 요 에너지 디퍼런스는 델타 1이고 1, 1 해서 요 에너지 디퍼런스는 델타 2, 요 에너지 디퍼런스는 델타 1 이렇게 에너지 레벨 더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일반적이지 않냐? 요 트랜지션과 요 트랜지션이 exactly 같죠. 요건 아까 말했듯이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N 하모닉 스펙트럼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너릭하지 않지만 요게 두 개 그냥 가까이 가져오면 어떤 일이든지 생겨가지고 엔하모닉한 레벨 스페이싱이 됩니다. 그래서 요 트랜지션을 델타 2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델타 1 프라임이라고 부르면 델타 1 프라임에다가 델타 2 프라임을 더한 게 혹은 델타 2 프라임에다가 델타 1 프라임을 더한 게 요 에너지가 되겠죠. 요 전체 에너지는 델타 1 프라임 더하기 델타 2 프라임이에요. 여기서 델타 1 프라임은 요 트랜지션의 데피니션입니다. 델타 2 프라임도 요 트랜지션의 데피니션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정확히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4개의 다른 퀀텀 스테이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부터 얘를 그냥 00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냥 00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레벨 스킴이. 얘를 01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10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11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냥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실제 팩토라이즈 되는 건 전혀 없어요. 피지컬하게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요 트랜지션을 델타 1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델타 2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고 그냥 델타 1 프라임과 델타 2 프라임을 더해보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에 원원이 스테이트가 있지는 않겠죠. 그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기서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요 차이.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J라고 부를 거예요. J라고 부를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해밀토니안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여기다 다시 써보면 이거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MIT 칠판보다 카이스트 칠판이 훨씬 고급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지워지네요. 네. 네. 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냐면 얘랑 얘 트랜지션을 델타 2 프라임, 얘랑 얘를 델타 1 프라임, 얘들의 J니까 해밀토니안이 이 베이시스 자체가 얘랑 베이시스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서 00과 10은 여기서 의미랑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00은 이제 0, 그다음에 01은 델타 2 프라임, 델타 1 프라임, 델타 1 프라임, 델타 2 프라임 플러스 J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얘네가 두 개의 큐빗인 시스템인 것처럼 그냥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얘가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다시 쓰게 되면 델타 2 곱하기 1 플러스 이제 시그마 J1 2 프라임 델타 1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Z 오퍼레이터는 이제 파울리 오퍼레이터 Z 오퍼레이터예요. 이제 2x2 매트릭스죠. 그리고 여기 아이덴티티는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퀀텀 메카닉스를 어스움하고 안다고 어스움을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큐빗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델타 2 프라임만큼 있고 첫 번째 큐빗이 0이냐 1이냐에 따라 델타 1 프라임만큼 있고 두 개가 둘 다 1인 경우에는 여기서 온 에너지, 여기서 온 에너지 그러니까 델타 1 플러스 델타 2 프라임에 엑스트라로 J가 있어요. 얘를 다시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써주면 H1 곱하기 시그마 1Z H2 시그마 2Z 더하기 J 곱하기 4분의 1의 시그마 Z 2Z 시그마 Z 이렇게 나옵니다. H1과 H2는 요 텀 더하기 이제 J에서 오는 텀 이렇게 해서 그냥 디파인을 해주는 H 텀이고요. 요런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해밀토니안이 이제 Z만 있으니까 다 다이아고널 한 건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이 데피니션 우리가 레이블을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신기한 일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얘네들이 마치 큐빗이었다고 인식을 하면 큐빅 디그리즘을 인식을 하면 둘 다 1인 경우랑 두 개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에 에너지 시프트가 있죠. 그러니까 인터랙션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실제 피직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두 개의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멀리 두면 완전히 인터랙션이 0인데 얘를 천천히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디아베틱하게 모든 파퓰레이션이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이 00이 00으로 요 01이 01로 다이나믹 페이즈를 픽업하겠지만 그거랑 별도로 이제 에너지가 서서히 바뀌겠죠. 그래서 요 상태로 온 다음에 한참 기다려요. 한참 기다리면 얘네가 같은 상태냐 다른 상태냐에 따라서 다른 페이즈를 시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멀리 떨어뜨리면은 그러면은 non interaction 상태로 되겠죠. 요렇게 해서 ZZ 아이징 인터랙션을 리얼라이즈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요런 유의 건을 많이 하진 않아요. 천천히 가져오고 천천히 가져오는 건 컨셉츄얼리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요런 유의 인터랙션을 dispersive intera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key idea number 3 dispersive interaction. 자, 일반적인 경우에 dispersive interaction은 이제 Ising like이고요. Ising like이라는 건 뭐냐면 걔네들의 오리지널 퀀타이제이션 액시스가 있고 그 액시스에 대해서 이제 다이아고널한 인터랙션인 겁니다. 이제 Ising like 인터랙션이 있고 이 dispersive interaction은 많은 경우에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완전히 0이 되게끔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on입니다. 하지만 얘네가 Ising interaction이기 때문에 이거의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테크닉을 통해서 일부러 아이징 인터랙션이 없어지게끔 캔슬을 할 수가 있어요. 없앨 수가 있어요. 실제 컴퓨터 디바이스에서는 슈퍼컨덕팅 큐빗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징 인터랙션이 항상 있지만 0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이나믹을 디커플링이나 다른 테크닉을 써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H 텀이 나오겠죠. 이 H 텀은 이제 델타랑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J라는 텀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J까지 포함된 거를 델타라고 디파인을 해요. 왜냐?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실험으로 매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매저하는 건 자동적으로 H1과 H2를 매저를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얘를 델타라고 불렀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dispersive interaction의 이제 세 번째 키 아이디어입니다. dispersive interaction이 있으면은 우리가 벌써 이제 어떤 퀀텀 게이트를 하나 오퍼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dispersive 게이트가 있으면은 큐빗 1이 있고 큐빗 2가 있고 두 개가 dispersive가 있기 때문에 둘 다 0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다른 페이즈를 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서킷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이렇게 다시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 큐빗이 1인 경우에만 아래에 있는 큐빗에다가 Z 게이트를 간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랑 같냐 하면 첫 번째가 1인 경우에 이게 E to the I Z만큼 그리고 pi over 2만큼 로테이션 하는 거랑 같고 이거는 아이징 인터랙션을 얼마간의 시간 동안 킨 거랑 유니처럴리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를 이제 controlled Z 게이트라고 해요. 혹은 controlled phase 게이트라고 합니다. C phase. 근데 우리가 싱글 큐빅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이 Z 로테이션 대신에 앞뒤로 하다마라는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하다마는 이제 하다마는 제로를 플러스 스테이트로 보내고 원을 마이너스 스테이트로 얘는 이제 이퀄 슈퍼포지션인 애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슈퍼포지션인 경우 이렇게 변환해주고 다시 이게 제곱하면 1이 되게끔 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다마라고 해요. 이 싱글 큐빅 로테이션은 우리가 배운 코히어런트 컨트롤 스펙트럴 이제 세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임플리먼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다마를 앞뒤로 적어주면 또 다른 게이트가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요게 0이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은 H를 제곱해 주게 됩니다. H 제곱은 아이덴티티가 되게끔 이제 H를 디파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H를 제곱하면 0이니까 얘가 0이면 아이덴티티, 1이면 HZH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HZH는 이제 X 게이트랑 같습니다. X.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0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1이면 두 번째 큐빅을 플릿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이트를 C not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C not 게이트.
그래서 우리가 이미 dispersive interaction만 있으면 그리고 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면 CZ 게이트도 할 거 있고 C not 게이트도 할 수 있고 싱글 큐빅 로테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싱글 큐빅 로테이션을 알비트러하게 할 수 있고 CZ랑 C not을 할 수 있으면은 걔네들의 조합으로 모든 컴퓨테이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 not과 싱글 큐빅 유니터리 혹은 CZ와 싱글 큐빅 유니터리를 유니버설 게이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in principle 우리는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인그리디언트를 다 설명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컴포넌트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 이제 네 번째 아이디어, resonant interaction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델타 1과 델타 2가 굉장히 달라서 이렇게 그 퍼터펙티브하게 레벨이 조금씩 시프트한 경우에 인터랙션이 아이징 라이크 인터랙션이 된다는 걸 배웠는데 때로는 우리가 델타 1과 델타 2가 완벽하게 레저넌트한 경우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아톰 두 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0, 01, 10, 11. 이 상태에서 얘네를 가까이 가져오면 걔네들의 뭔가 인터랙션 텀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에너지 레벨들이 하이브리다이즈 하게 될 텐데 요 01과 10이 디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 튠드 된 경우에는 얘네들이 디제너레이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딩 오러 얘가 이제 01과 10의 이제 슈퍼포지션 얘가 01과 10의 이제 슈퍼포지션 이 두 개의 스테이트로 스플릿을 하게 돼요. 그게 더 도미넌트한 프로세스가 됩니다. 요거를 해밀토니안으로 쓰게 되면 인터랙팅 해밀토니안이 0000 이렇게 생긴 해밀토니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00인 경우에는 원래 그대로 01인 경우에 10으로 가는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1이고 10인 경우에 00으로 가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섞어주는 그런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요 해밀토니안을 이용해서 타임 이볼루션을 해주면 이 타임을 적당한 시간으로 타워만큼 이볼루션을 해요. 물론 이거 다 실험으로 캐릭터라이즈를 하는 거죠. 이렇게 타임을 해주면 얘가 이 부분은 아이덴티티 컴포넌트 000 00i 0i 0 001이게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잘 측정을 하면요. 요 게이트를 사람들이 i swap 게이트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00인 경우에는 00으로 유지가 되고 11인 경우에도 10을 유지가 되는데 01은 1로 가고 10으로 가고 10은 01로 가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빅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01이거나 10일 때 i만큼 페이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합을 하되 i가 있으니까 이제 i 수합 게이트라고 합니다. 자, 논문을 보면 i 수합 게이트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유스풀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해서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i 수합 게이트는 이렇게 내추럴하게 레저넌트한 인터랙션이 있으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컨덕팅 큐빗을 예를 들어 만들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디비주얼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적당히 볼테이지를 해서 큐빗들이 레저넌스가 없게끔 일부러 그걸 피해요. 근데 우리가 인터랙션을 넣고 싶다. 그럼 걔네들이 튠에서 일부러 레저넌트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오프 레저넌트를 바꿔요. 그랬을 때 내추럴하게 나오는 게이트가 아이스왑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네이티브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네이티브 게이트. 그래서 이제부터 만약에 논문을 보실 때 왜 얘네들이 페이즈 게이트를 얘기를 하느냐 혹은 이제 그 아이스왑 게이트를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그런 내추럴하게 어라이즈 하는 그런 인터랙션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 네 번째는 resonant interaction은 아이스왑 게이트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 always on interaction은 아이징 타입이고 우리가 resonance로 불링해서 그 인터랙션을 turn on and off 할 수 있는 애들은 resonant interaction의 경우가 많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스페시픽하게 따라서 퀀텀 넘버나 시메트리나 아니면 셀렉션 룰 때문에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인 경우도 있지만 제너릭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아이디어고요.
자,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만으로는 다 이룰 수 없는 이제 스페셜한 녀석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스팸입니다. 네 번째 스팸. State preparation and then measurement. 얘가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터리 이볼루션으로 코헤런트 매니플레이트 한 것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 퀀텀 스테이트의 엔트로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네비터블하게 외부의 노이즈 혹은 오픈 시스템으로 열어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퀀텀 시스템이 완벽하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으면은 얘를 이니셜라이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퀀텀 컴퓨터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예요. 원할 때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정확히 아이솔레이트 할 수 있는 그 세퍼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는 둘 다 이제 아토믹 피직스 오리엔티드 된 거예요. 근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제 슈퍼 컨덕팅 큐빗에서도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키 아이디어는 옵티컬 펌핑이랑 사이클릭 트랜지션입니다. 옵티컬 펌핑, 사이클릭 트랜지션. 자, 이거를 써놓고 보니까 여기 최재현 교수님께서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틀린 게 있으면은 이제 고쳐주세요. 이제 아토믹 피직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토믹 레벨을 보면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이제 일렉트로닉 그라운드 스테이트 상에서 뉴클리어 스핀이라든지 혹은 뉴클리어 스핀이랑 일렉트로닉 스핀의 이제 하이브리다이즈가 된 하이퍼파인 레벨 같은 이제 레벨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 익사이팅 스테이트도 이렇게 있겠죠. 물론 이런 아톰들이 항상 이제 완벽하게 외부랑 이제 아이솔레이트 된 건 아닙니다. 외부에 이제 포톤을 에밋할 수가 있죠. 이제 외부랑 이제 ENM 커플링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닉 익사이팅 스테이트로 가면 걔네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다시 내려오면서 포톤을 에밋하는 과정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포톤을 에밋할 때 포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앵귤러 모멘텀은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다 다르다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로 디케이 할 때 디케이 할 수 있는 채널의 개수가 한정돼 있어요. 이 퀀텀 넘버 이제 그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으로. 예를 들면 얘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얘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얘는 여기로 떨어질 수 있고 이렇게 각각 세 가지로 떨어질 수 있고 폴라리제 그 빛의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케이 채널이 있는데 얘가 여기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얘는 항상 얘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이쪽으로 떨어지려면 그 폴라리제이션에 따라서 빛의 폴라리제이션이 서큘러냐 아니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냐 카운터 클락와이즈냐에 따라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퀀텀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일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얘는 항상 이쪽으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스테이트는 얘가 서큘러 폴라라이제이션이냐 아니면 리니어 폴라라이제이션에 따라서 뭐 셀렉션 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가 디케이하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제너럴하게 그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요 스테이트가 요로 커플이 되게끔 세게 레이저를 틀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퀀텀 스테이트가 요 레벨에 있었다면 이 레이저 때문에 억지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갔다가 얘가 다시 여기나 셋 중에 하나로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레이저로 얘도 드라이브를 해주고 얘도 드라이브를 해줍니다. 레이저 튜닝을 잘 해서. 그러면 얘가 여기 올라갔다가 셋 중에 하나로 떨어지고 근데 어디로 떨어지든지 간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파퓰레이션은 다 여기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만 되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쪽으로 쌓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디케이가 어디서 어디로 되는지를 잘 계산을 해서 레이저를 세게 틀어줘서 한참 틀어놓으면은 결국에 한쪽으로 다 모이게끔 그렇게 레이저를 합니다. 요런 의 아이디어를 이제 옵티컬 펌핑하고 요 길로 모든 옵티컬하게 이제 파퓰레이션을 펌핑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요 스테이트를 큐빅 스테이트 중에 0으로 정의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퀀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다 0으로 프리페어를 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였든지 간에 저기에 펌핑을 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최대한 디케이를 빨리 할수록 여기 펌핑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저 인텐시티를 옵티마이즈를 잘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있는 파퓰레이션이요. 그얘 사이클을 하다가 레이저를 끄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이저를 켜고 있다가 끄자마자 실험을 하면 되고 레이저를 끄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얘가 쭉 떨어져요. 예. 고려해서 그걸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아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뭐 MB 센터나 이제 다른 솔리드 디펙터랑 똑같은데 레벨 스킴이 막 복잡해요. 얘가 바로 안 떨어지고 여기를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오래 기다려야겠죠. 그 기다리는 타임을 옵티마이즈 해서 최대한 이니셜 스테이트가 여기에 모이게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이 100%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혹시 작은 확률로 여기 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 피델리티나 이런 레벨 스킴이랑 이렇게 어떤 스테이트로 이제 디케이 레이시 브랜칭이 되는지, 브랜칭 레이시오, 레이저 파워 이런 거의 조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념적으로는요. 물론 실제로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그 타임은 저는 값을 모르는데 아시나요? 수십 나노미터. 네. 네. 일부러 기다리시나요? 아니면은 굳이 기다리진 않으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사이에 충분히 빠르게 디케이를 한다. 네. 자, 이게 이런 거를 옵티컬 펌핑 아이디어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레벨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했다고 합시다. 이제 다른 레벨 스킴을 부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퀀텀 스테이트가 있는데 하나가 제로고 하나가 원이에요. 그렇게 디파인 하기로 했어요. 그 얘네는 이제 일렉트로닉하게 이제 스테이블한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합시다. 일렉트로닉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 익사이트 스테이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가 익사이트가 되면 요 1스테이트로 디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0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퀀텀 넘버의 프리퍼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레이저를 요 0, 1에서 위로 되게끔 레저넌트하게 되게끔 켜주면 만약에 퀀텀 스테이트가 1에 있었으면 얘가 익사이티드 됐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 떨어질 때 이 떨어진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이렇게 들렸다가 떨어지는 채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그냥 다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그 떨어지는 만큼 빛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 빛을 디텍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계속 켜두면 얘가 계속 사이클이 되겠죠. 혹은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겠죠. 그러면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동안 여기서 내뿜는 그 빛을 계속 컬렉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퀀텀 스테이트가 여기 있었다면 레이저를 쏴도 스펙트럴 세퍼레이션 때문에 이게 아무런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정확히 튜닝이 된 레이저를 적당한 세기로 쏴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그 아톰에서 나오는 플로레슨 그 포톤 카운트가 얼마인지를 컬렉트를 해요. 물론 우리 포톤 카운터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number of photon detected를 하고 그리고 이제 probability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0이면은 디텍트가 몇 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포톤 카운트가 0에 가깝고 만약에 1인 경우에는 얘가 사이클을 하면서 포톤을 나오기 때문에 on average 그 사이클링 웨이트에 따라서 포톤을 여러 개를 디텍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하는 거는 이 레이저를 켜놓고 포톤이 몇 개 디텍트 되는지는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요. 그래서 적당히 스레시홀드를 여기를 잡아서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면 퀀텀 스테이트가 1이었구나.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퀀텀 스테이트가 0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0과 1을 매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 옵티컬 펌핑이나 사이클릭 트랜지션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니셜 스테이트를 프리페어 하거나 아니면은 퀀텀 스테이트를 매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슈퍼컨덕팅 큐빗에서는 이런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뭔가 디서페이티브 스테이트가 필요해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된 디서페이티브 스테이트가 필요해요. 슈퍼컨덕팅 큐빗 같은 경우에는 로우 템퍼처에서 마련을 해놓으면 이제 그 슈퍼컨덕터 서킷에서 이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되면 걔네들이 자동적으로 서머 엑스테이션을 내고
이제 디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디케이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큐빅의 코헤런스 타임이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디케이를 최대한 늦춰주는데요. 이 디케이가 느리다는 거는 이니셜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익사이테이션이 돼도 이게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건 뭐냐면 이 베이지컬리 큐빗을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굿 큐빗이고 하나는 배드 큐빗이에요. 그 배드 큐빗은 때로는 그냥 캐비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배드 큐빗은 디케이 레이시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되게 덜티한 큐빗이고 굿 큐빗은 굉장히 좋은 큐빗이에요. 그래서 이 큐빗의 디케이 레이시 작아요. 근데 이 배드 큐빗이랑 굿 큐빗을 레저넌트하게 가져옵니다. 그럼 레저넌트 인터랙션으로 파퓰레이션이 바꿔지겠죠. 그리고 나서 배드 큐빗에서 디케이하는 걸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델타 1, 델타 2를 레저넌트 하자, 레저넌트 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는 디케이가 세고 하나는 디케이가 작은 걸로 이렇게 디서페이티브 커플링을 이제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죠? 근데 이제 얼마나 지났죠 지금? 다 1시간 10분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 모르겠어요. 이 AMO 용어인데요. 네, 이게 아, 이게 디스퍼시브 커플링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AMO라기보다 트래디셔널 옵틱스에서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어프레저넌트한 게 이제 옵서션이 레저넌트하지가 않으니까 앱sorption이 없고 퍼터비티브 시프트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게이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인터랙션이 있고, 예를 들어 저 스테이크랑 파일 같은 경우, 네. 예를 들어 H 게이트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렇게 바꿔버리게 뭔가 조작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게이트라는 게 네, 이게 어떻게 하는 거? 여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천천히 얘기. 네. 이게 그 해밀토니안 H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시작 포인트로 잡아봅시다. 여기서. 그죠? 얘네들이 다 커뮤팅한 텀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E to the I H 타우를 계산하면 얘 다 커뮤트하니까 얘를 디커플링 이렇게 시켜주세요. E to the I H1 시그마 1 Z 타우 E to the minus I H2 시그마 2 Z 타우 그 다음에 E to the minus I 이제 J over 4 시그마 1 Z 시그마 2 Z 시그마 2 Z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다 커뮤트하니까 다이아고널 베이스니까 얘는 싱글 큐빅 로테이션이고 얘는 싱글 큐빅 로테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이볼루션 하기 전에 미리 싱글 큐빅 이볼루션을 돌려놔서 얘네들이 캔슬 되게끔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왜 싱글 큐빅 로테이션 하는 건 배웠으니까 그걸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텀의 이펙트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텀의 이펙트는 뭐냐면 시그마 1Z랑 시그마 2Z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가 있겠죠.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1이고 다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여기 타우가 빠졌네요. 타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 J 타우 만큼 픽업을 하고 얘는 이제 시그마 1Z랑 시그마 2Z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에는 이게 사인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다른 경우. 그러면 얘네 둘의 만약에 우리가 이제 J 타우 오버 4를 이거 얼마나 해야 되지? 이거를 I 오버 2로 했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I를 픽업하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I를 픽업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매트릭스로 써보면은
이제 얘랑 얘가 같은 거니까 얘가 i, 얘가 i, 얘가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위에 i를 뽑아주면은 얘가 이제 이 글로벌 페이즈는 사실 유니터리에서 관계가 없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근데 얘를 싱글 큐빅 로테이션을 우리가 알비트럴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싱글 큐빅 로테이션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줄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 큐빗이 0이면은 0이면 아무것도 안 하고 1이면은 페이즈를 이제 파이만큼 픽업을 하게 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얘랑 얘가 플립을 하게 돼요. 똑같은 거를 두 번째 큐빗으로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얘랑 얘가 플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틀렸나? 아 그래요? 베이시스가 저는 항상 이제 0, 0, 0, 1, 1, 0, 1, 1. 그래서 얘는 이 두 개가 같은 경우, 얘는 다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큐빗이 0이냐 1이냐, 첫 번째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만큼 픽업을 해주면 사인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i 뽑아준 거니까 얘네 두 개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큐빗이 0이냐 1이냐는 거는 요거 두 개는 사인이 안 바뀌고 얘네 두 개는 사인이 바뀌는 거죠. 얘네 두 개가 사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조합을 해주면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나요? 어디가 틀렸네. 아 그렇죠. 이게 맞죠. 자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 두 개, 이 2x2 매니폴드는 뭐냐면 첫 번째 큐빗이 0인 매니폴드고 요 매니폴드는 뭐냐면은 첫 번째 큐빗이 1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컨벤션을 제가 잘못했는데 이제 첫 번째 큐빗이 0인 경우에는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z 게이트를 계산을 하고 첫 번째 큐빗이 1인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를 어플라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컨벤션이랑 이 컨벤션이랑 이제 안 맞긴 하지만 이제 싱글 큐빅 로테이션을 해주면 되니까 싱글 큐빅 로테이션 상 이제 0 컨트롤 Z 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요? 이거요? 예, 이 노테이션이 뭐냐면요. 이제 서킷 다이어그램을 볼 때 이제 요 라인이 이제 큐빗 1을 레프레젠트 하고요. 이제 요 라인이 이제 큐빗 2를 레프레젠트를 할 때 큐빗 1이 의해서 컨트롤된 Z를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0이면은 Z를 안 어플라이 하고 1이면은 Z 게이트를 어플라이 한다는 겁니다. 네. Z를 어플라이 한다는 거는 얘가 1인 경우에는 페이즈를 마이너스 1을 주고 0인 경우에는 안 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게이트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조합 중에 11인 경우에만 페이즈를 마이너스 1을 픽업을 한다는 그런 게이트예요. 제가 컨벤션이 틀려서 원래 컨벤션을 하기에는 111 마이너스 1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됐네요. 근데 싱글 큐빅 로테이트 상 이제 두 개는 같은 게이트.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적절한 타울을 찾아서 파일을 저렇게 픽업하게 만들면 그런 상태를 만든 게 이제 게이트로 쓸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이나믹스죠. 정확히 말하는. 스테이트라기보다는 해밀토니안으로 요 해밀토니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타임 이볼루션을 하고 다시 인터랙션을 끌 수 있다면 그럼 요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두 개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저 게이트를 어플라이 한다는 소리는 그 시스템 상에서 저 타우 시간만큼 인터랙션을 켰다 끄면은 저 게이트를 통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H 같은 것도 뭔가의 방법으로 타우를 바꾸면 되는 거고요. 타우를 다른 거를 H 같은 걸 만약에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싱글 큐빅 로테이션으로 H를 하고 그래서 가까워서 어떤 타워만큼 이볼브하고 다시 세퍼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또 H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H 오퍼레이션도 똑같은 해밀토니안으로 그냥 타워를 바꾸면 쓸 수 있어요. 아니죠. H 여기서 말하는 H는 뭐냐면 이제 싱글 큐빗이 이제 0이면 플러스로 가고 1이면 마이너스로 가는 2x2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싱글 큐빗 오퍼레이션인 거죠. 2 큐빗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한쪽 큐빗에다가만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큐빅. 네, 두 번째 큐빗. 얘네들은 이제 두 큐빗에 동시에 액트하는 거기 때문에 투 큐빗 게이트, 얘는 싱글 큐빗 게이트.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는 않죠. 네, 그렇죠. 이 옵티컬 펌핑 아이디어는 이제 이 말 그대로 이제 슈퍼컨덕팅 큐빗에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슈퍼컨덕팅 큐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빗이 하나가 있고 어떤 웨이브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캐비티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캐비티 가이드를 모델을 하는 방법은 얘도 하나의 큐빗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혹은 거의 하모니컬 레벨이 있는데 익사이드 스테이트가 있으면 얘가 빠르게 이제 다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디케이 레이시 크네, 얘는 디케이 레이시 작으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디케이 레이시 있긴 해요. 근데 요 디케이 레이시는 최대한 작게끔 하려고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브젝트니까 0일 수는 없어요. 이제 피직스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큐빗을 0인 스테이트로 프리페어하고 싶은데 지금 얘가 0인지 1인지 모른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요 트랜지션을 얘를 델타 2라고 하고 얘를 델타 1이라고 하면 델타 2를 델타 1에 가깝게끔 이제 튜닝을 바꿉니다. 게이트 같은 걸 통해서. 그래서 얘가 레저넌트 하게 되면은 이 레저넌트는 인터랙션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아이소압 게이트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디서페이션도 동시에 있는 상태겠지만 여기 있는 파퓰레이션이랑 여기 있는 파퓰레이션이랑 이렇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얘가 1이었으면 0이었던 게 1로 가고 얘가 0이었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디텍션이 일어나면 그 말은 얘가 사실 1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파퓰레이션이 바뀌고 그 다음에 디케이했구나라는 걸 통해서 얘가 1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큐빅 스테이트를 위드아웃 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이렇게 큐빅 스테이트를 프리페어하고요. 큐빅 스테이트를 위드아웃 할 때는 조금 더 소피스케이트한 방법을 해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얘랑 델타 1과 델타 2가 값이 레저넌트 하지 않고 다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을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베리 캐비티가 있는데 이 델타 2가 첫 번째 큐빗의 펑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0이면은 이 델타 2가 델타 2, 0이고 만약에 얘가 스테이트 1이면은 이 델타 값이 살짝 바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민필드 같은 픽처로 그런 인투이션으로 그럼 델타 2,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얘네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요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요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요걸 웨이브 가이드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마이크로웨이브 신호를 보내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리플렉트 되거나 아니면 트랜스미션 되는 그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측정을 합니다. 그때 이 트랜스미션 그 보내는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얘의 레저넌스 프리퀀시보다 작냐 혹은 그거보다 크냐에 따라서 얘가 어큐뮬레이트 하는 페이즈가 렐러티브 페이즈가 달라져요. 아마 이거는 이제 E&M 시간에 배우는데 이제 페이즈가 이런 식으로 레저넌스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데 요 페이즈를 측정을 함으로써 얘가 레저넌스보다 컸냐 작았냐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프리퀀시 그 시그널의 프리퀀시가 이 중간쯤 되면 두 개의 다른 얘의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얘가 페이즈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리드아웃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라요. 디케이 하는 건 디케이가 되기를 기다려야겠지만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하면은 이 트랜스미션 되는 양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이제 페이즈 릴레이션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리드아웃을 하면은 이제 어느 스테이트인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빨리 마이크로웨이브를 해서 이제 0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리셋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둘 다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막 엔지니어링이 엄청 들어가죠. 예를 들면은 이런 이 캐비티를 큐빗 두 개 사이사이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2D라 그러면은 4개가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큐빗의 프리퀀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테크닉을 여러 프리퀀시에 대해서 스펙트럴하게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트랜스미션 라인 하나만 두고 걔네들이 전부 다 스펙트럴리 리졸브 하기 위해서 여러 큐빗을 리드아웃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을 하려면 걔네들이 다 오프레전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도가 있겠죠. 넣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 개의 캐비티가 필요한 것도 현재로서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질문이 여러 가지 방식이 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단점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든 부분을 이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야는 단순히 이런 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이 피델리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도 준비하면 예를 들면 이게 매시브 패브리케이션이 가능하냐 이거 완전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슈퍼컨덕팅 큐빗을 선택한 이유 중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 중에 하나는 칩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동하는 엔지니어링 테크닉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톰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은 베큐um 챔버가 있어야 되고 레이저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벌크하고 그걸 나중에 먼 미래에 스케일러블하게 큐빅 뭐 10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테크놀로지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그 이제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거든요. 아토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슈퍼컨덕팅 큐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엔지니어링을 잘 개발해 놓으면은 매시브 이게 칩을 매시브하게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진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퀀티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큐빗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큐빗을 선택할 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프로퍼티가 달라요. 큐빗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디케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얘를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랑 여기 에너지 차이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크다고 좀 이제 매니플레이트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매니플레이트 하는 해당하는 프리퀀시가 예를 들면 마이크로웨이브인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웨이브랭스가 너무 길잖아요. 그 말은 그 빛의 그 디프렉션 리밋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톰 한 개 한 개를 따로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은 아톰이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히런스 타임이 길고 이제 좋은 큐빗인 건 맞지만 어드레스를 할 때는 빠르게 어드레스 하거나 인디비주얼 어드레스를 할 때는 단점인 게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한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 장점이 있을 때도 있고 단점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이건 싱글 큐빅 매니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투 큐빅 게이트, 리드 아웃, 이제 리딩 아니면 이니셜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 이런 거를 조합을 하다 보면 어느 플랫폼이 좋을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렉처의 포인트는 예, 사실 플랫폼은 완전히 다 다르지만 예,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플랫폼은 완전히 다르지만 되게 커먼한 에스펙트가 5가지 정도 있다. 이제 모든 게 다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브로드하게 이제 로테이팅 프레임을 이용해서 큐빗을 인코드하고 그다음에 스펙트럴 세퍼레이션을 이용을 하고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을 이용해서 아이징 타입 인터랙션을 쉽게 엔지니어 할 수 있고 제너릭하게 또 이제 레저넌트하게 하면은 아이스왑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고 끝으로 이제 스팸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디서페이티브 컴포넌트를 넣어야 된다. 예. 이그젠플을 해볼까요? 그럼 시간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 김정상 교수님께서 이제 내일 오시나요? 그러니까 트랩 다이언을 빼고 하겠습니다. 이제 리드버그 아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되게 카이스트에는 안재욱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히도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신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제가 실험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모르기도 하고 예, 빼고 설명할게요. 이제 리드버그 아톰 그 어레이 플랫폼은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 빔을 우리가 하일리 이제 타이틀리 포커스를 하게 되면은 결국 레이저 빔이라는 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 스트렝스가 굉장히 세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세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레이저 프리퀀시를 잘 적당히 엔지니어링을 하면 아톰을 이제 트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방법은 너무 이제 AM스러우니까 이제 빼고요. 요지는 이제 레이저를 타이트하게 포커스한 부분에 아톰이 하나가 트랩이 될 수가 있다. 트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트랩이 될 수도 있고요. 확률적입니다. 이 파라미터를 잘 옵티마이즈 하면은 많은 경우에 한 50대 50으로 트랩이 되는 경우가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트위저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이런 레이저 빔이 여러 개가 필요해야 될 거겠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레이저 하나가 있고 그 빔을 여러 개로 쪼개요. 쪼개서 각각의 이제 트위저 끝에 포커스된 포인트에 아톰이 이제 트랩이 된 애도 있고 이제 안 된 애도 있겠죠. 이제 브렉스루 중에 하나는 최근 몇 년 전에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 얘가 트랩이 안 되거나 되거나 그리고 되는 게 50대 50 정도 되는데 혹은 뭐 50대 30 뭐 이게 30% 정도 되는데 트랩이 두 개의 아톰이 같이 트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논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트랩 하나에 같이 있으면 걔네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오히려 둘 다 트랩이 안 돼 버리고 빠져나간다라는 것 때문에 0이나 1, 1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리드버그 아톰 어레이 특징은 이렇게 트위저에다가 아톰을 딱 트랩을 합니다. 그럼 찬 것도 있고 안 찬 것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 사이클릭 트랜지션 등의 이제 그런 유해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전반적으로 쏘면 여기 레이저 빔을 이제 이 굵은 빔을 하나를 쏴요. 쏴서 이제 스캐터링이 되는 라이트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없으면은 이제 레이저 그 아톰이 없는 거고 스캐터링 되는 라이트가 많으면은 이제 아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네 개는 트랩이 됐고 여기는 트랩이 안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저 트위저를 실시간으로 리어레인지를 해서 얘를 일렬로 배열을 하죠. 얘를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움직이냐? 말 그대로 이게 빔 스플릿, 이게 하나의 빔을 스플릿을 했는데 스플릿 되는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바꿔서 얘가 된 애를 여기로 옮겨서 일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테크닉이 굉장히 큰 브렉스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테크닉이 없을 때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톰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트랩이 되지 않는 애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렬로 예를 들어 100개를 일렬로 나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다 트랩이 돼야 되는데 그 트랩 되는 그 확률이 50%면은 100개가 동시에 트랩 되려면은 2분의 1의 100승이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트랩을 예를 들면 200개를 만들어 놓고 50대 50이면 그 중에 on average 100개 정도는 트랩이 되거든요. 트랩이 안 되는 애들을 없애고 한 줄로 딱 리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디터미니스트하게 거의 좋은 확률로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펀더멘탈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인포메이션으로 엔트로피를 펌프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렬로 배열된 아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테크닉을 일렬뿐만 아니라 이제 원 디멘션뿐만 아니라 투 디멘션으로도 가능하고요. 3 디멘션도 가능하고요. 그 지오메트리를 거의 사실상 arbitrary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버그 아톰 어레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아톰 하나하나를 큐빗으로 쓸 건데 이 큐빗들의 지오메트릭 어레인지먼트를 사실상 arbitrary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리드버그 아톰을 쓸 때 큐빗 인코딩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아톰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인코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렉트로닉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일렉트론이 이제 최하위 오비탈로 돌고 있는 스테이트죠. 물론 하이퍼파인 스테이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그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0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highly excited state, 이걸 R, 이제 principal quantum number가 굉장히 큰 그런 excited state를 리드버그 스테이트를 얘를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큐빗으로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리드버그 그리고 또 다른 이게 인코딩 방법 1이고 이 인코딩 방법 2는
일렉트로니컬하게는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일렉트로닉 그라운드 스테이트 내에서도 하이퍼파인 레벨 같은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뉴클리어 스핀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래서 뭐 이제 하이퍼파인 넘버가 다른 예를 들어 MF가 뭐 예를 들면 1이다. MF가 뭐 이제 2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개를 정해서 걔 중에 하나를 0, 걔네를 하나를 1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일렉트론이 굉장히 하이리 익사리지스트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오비탈이 사실상 피지컬하게 커요. 특히나 얘 프린시펄 퀀텀 넘버가 크면은 오비탈 자체가 바이 데피니션 큰 거기 때문에 외부 일렉트릭 필드나 매그네틱 필드가 있으면은 리버그 스테이트는 거기에 리스폰스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드버그 스테이트는 라이프 타임이 다른 스테이트보다 그렇게 이제 큰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코딩 하는 거에 비해서는 디서페이티브 컴포넌트가 더 큰 편이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션을 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된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 두 개 사이의 인터랙션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게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저넌트 인터랙션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일방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인터랙션을 유틸라이즈 해서 게이트를 하는 방면 이 경우에는 얘가 하이퍼파인 레벨이고 하이퍼파인 레벨이라는 게 결국 스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이게 일렉트론 오비탈이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톰 두 개가 가까이 있어도 걔네들의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은 굿 메모리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말하자면은 굿 인터랙션이죠. 얘네들을 큐빗으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파울리 오퍼레이터로 이제 XYZ로 오퍼레이터를 했을 때 인터랙션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토믹 그런 거는 다 빼고 이제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을 위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턴 오프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이 아니고 거의 항상 있는 인터랙션이기도 하고요. 어떤 형태의 해밀토니아 생기냐면 이제 아톰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얘랑 얘 사이의 에너지 차이 걔는 이제 무시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로테이팅 프레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의 인터랙션이 어떤 코에피션트 C6 그다음에 걔네 디스턴스의 6의 제곱에 발한 디스턴스의 6승에 반비례하는 이제 반데르벌스 인터랙션이 일반적인 인터랙션 세기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랙션이 없고요. 근데 리드북 아톰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그 특별한 성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그 트랩 안에 아톰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트랩 안에 아톰이 있으면 말하면 이 트랩의 포텐셜이 이렇게 있으면 이 트랩 자체를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하모닉 포텐셜 안에 이제 아톰이 있는데 이 아톰이 하모닉 포텐셜의 모셔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얘가 트랩은 됐지만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실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그 오실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 에너지를 펌프해요. 이 오실레이션도 이제 옵티컬 펌핑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펌핑 테크닉을 이용해서 얘가 움직이지 않고 모셔널 퀀텀 제로 포인트 스테이트가 되게끔 쿨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쿨링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수의 익스페리먼트에서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익사리 스테이트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이 리드버그 인터랙션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두 개의 아톰이 있고 얘가 각각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걔네의 디스턴스가 정확한 값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바뀌고 있고 다음 말로 실험을 할 때마다 조금씩 그 값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랜덤 베리어블이고 플럭추에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지워버렸는데 이제 컨트롤 페이즈 같은 인터랙션을 하려면 인터랙션을 킨 상태로 타우만큼 기다리고 꺼야 되는데 그 타우는 인터랙션 스트렝스에 디펜던트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플럭추에이션 하죠. 그러니까 같은 게이트를 정확하게 임플레멘트 하는 게 불가능하고 칼리브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그 실험을 할 때는 정확히 그 게이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나이브하게 이 인터랙션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인터랙션의 그 피델리티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게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 방식은 제가 그 앞서 설명드린 거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하니까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아톰이 여기 있고 얘 포지션이 이제 포지션이 이제 x 이퀄 제로고 두 번째 아톰이 충분히 가까이 있다고 쳐봐요. 이제 x 이퀄 x 스타고 여기도 아톰이 있어요. 이제 얘는 이니셜리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0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제 C1 이제 윌버그 스테이트로 두 개 슈퍼 포지션 스테이트로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톰이 충분히 그라운드 스테이트 했을 때 충분히 가까이 오고 얘랑 앵탱글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레벨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까요? 혹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좋은 예가 아닌 것 같네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아톰이 두 개가 있고 두 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그라운드 리드버그 스테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리드버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고 리드버그 스테이트 컨피그레이션이 있겠죠. 자, 지금 디제너레이트한 경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디제너레이트 하지만 얘네들 사이의 인터랙션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아이징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인터랙션 스트렝스에 비하면은 이제 요 레저넌트 인터랙션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인터랙션 스트렝스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메가 제로만큼 에너지 세퍼레이션이 있고 얘도 이제 오메가 제로만큼 디제너레이트 하니까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둘 다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있으면은 얘네들의 그 인터랙션 때문에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J만큼 시프트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이퀘이션에 살짝 틀렸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둘 다 이제 리드버그 스테이트로 있으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커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J만큼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요 상태에서 레저넌트하게 G 스테이트랑 R 스테이트를 익사이트를 시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 말은 레이저로 얘랑 얘를 커플링을 하는 건데 얘랑 얘도 커플링이 되겠죠?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가 0, GG에서 GR과 RG의 이퀄 슈퍼 포지션으로 이게 파퓰레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인터랙션이 없었다면 얘도 에너지 스펙트럼이 똑같기 때문에 얘 슈퍼 포지션에서 RR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외엔 스테이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오실레이션 할 거예요. GG부터 시작해서 RG랑 GR, 그 다음에 RR, 그 다음에 다시 RG랑 GR, RR.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터랙션이 없으면은 둘 개의 아톰이 각각 이제 오실레이션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시메트릭하게. 근데 인터랙션이 있으면은 얘랑 얘까지는 인터랙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레벨이 시프트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레저넌트한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 드라이빙 프리퀀시가 이 에너지 시프트보다 충분히 작으면 여기 아무 스테이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제 레저넌트 드라이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further excitation이 되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오실레이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리드버그 스테이트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오실레이션을 시키면 얘랑 GR 플러스 RG 얘네 이퀄 슈퍼포지션으로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GR-RG로는 일반적으로 안 가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커플링을 하니까. 만약에 레이저의 커플링 페이즈가 두 개가 다르게끔 엔지니어링을 일부러 해주면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성을 잊지 않고 페이즈가 같다고 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스플리트가 인제너럴은 되는데 그 값이 굉장히 작아요. 네, 그게 작은 이유는 그냥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 그냥 값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네, 없다고 생각하고, 네, 뭐 당연히 완전 0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없다고 생각할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실레이션을 하고 다른 거는 만약에 인터랙션이 없었다면 이 퀀텀 스테이트가 이제 RR까지 갔어야 되는데 요걸로 가지가 않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요 둘 사이만 가게 되고 다른 말로 우리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면은 퀀텀 스테이트가 완전히 이 스테이트가 되는 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앵탱글드 스테이트거든요. 벨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벨 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이런 방식으로 벨 스테이트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디스퍼시브 인터랙션을 하는 것처럼 그 인터랙션을 얼마가나 키는 거랑은 퀄리테이티브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동 원리상 J가 이 레이저 드라이빙 스트렝스보다 충분히 크기만 하면 요 막 없다고 친다라는 그 메커니즘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컨트롤 Z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타우만큼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타우가 이 두 개의 디스턴스에 디펜던트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피직스는 요 레벨이 충분히 시프트해서 없어졌다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 말은 이 디스턴스가 충분히 좁아서 에너지 시프트가 크기만 하면 돼요. 이 게이트가 잘 작동하기 위한 크라이테리아는 R이 어떤 특정 스트레스홀드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작기만 하면은 그 작은 내에서는 아무리 플럭추에이션 해도 예를 들면 요 에너지가 시프트 됐는데 이게 더 시프트가 되든 덜 시프트가 되든 충분히 시프트가 되기만 했으면 랭탱글드 스테이트를 하이 피델리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 메커니즘을 이제 리드버그 블락헤이드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드버그 블락헤이드는 제가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인터랙션과 다르게 파인 튠드 되거나 캘리브레이션이랑 이런 거랑 관계없이 단지 충분히 가깝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스테이트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하이 피델리티 엔지니어 그 스테이트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포지션 언설튼티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그런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다. 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아니라 연사님이 오늘 5시에 일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계를 못 보시니까 몇 시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의 5시가 다 돼가고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사님을 위해서 중단을 시키는 그런.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열광해 주셨지만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네. 네. 이 레벨이 하이브리다이즈가 돼서 이제 이 레벨이 스플릿 되는 이런 인터랙션이 이제 0은 아닙니다. 스트릭트하게 생각을 하면은. 아, 레저넌트 인터랙션이죠. 리버그 그라운드 스테이트 사이에서 레저넌트 인터랙션. 그렇죠. 네. 니글리저블하게 작죠. 네, 완전히 반대를 말씀하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어디언스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0은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정확히 0일 수는 없죠. 모든 값은 양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니글리저블하게 작은 거죠. 네. 네. 아니 제 말은 이제 GR이 RG가 되는 트랜지션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펄디버스 인터랙션. 정확히 말하면 다이폴라 인터랙션이긴 한데. 네. 네. 우리 마지막 질문 받았고 장시간 동안 2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이렇게 열광해 주신 최순호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